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장의 형식 이야기 했었고요. 그 문장의 형식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 중에 굉장히 특이한 형식이 한 가지 존재했었거든요. 바로 사형식입니다. 왜 특이하냐면 일반적으로 3, 4, 5형식이 전부 다 목적어가 존재하는데 3형식하고 5형식은 전부 다 목적어가 1개씩 존재하는데 4형식만 목적어가 2가지 존재해서 그래서 좀 특이한 문장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갖게 되고요. 동사 뒤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갖게 되죠. 어떨 때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판단하는 거냐면 뭐뭐에게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동사 뒤에 들어간다면 그 아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목적어는 전부 다 우리 을을 붙여서 해석하잖아요. 그런 아이가 간접 목적어 뒤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아이는 그냥 목적어인 거죠. 이렇게 원래는 동사 뒤에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목적어가 바로 들어가는 건데 중간에 낀 거예요. 간접 목적어가. 뭐뭐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애가. 이런 아이가 들어갔으면 우리 사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동사를 우리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주고받는 것에 관련된 의미를 갖는 동사. 아래 예문 하나 써놨어요. I told my best friend a secret. 자, 나는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뒤에 이 my best friend를 을로 붙여서 해석할 수 없어요. 나는 이야기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이 아니라 친한 친구에게 라고 해석하는 거죠. 뭘 얘기했는가? A secret, 비밀을 이렇게 을로 해석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어 취급하는 아이가 에게 뒤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사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이 사형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사형식이 여러분 형식 전환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사형식은 원래 이렇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쓰는 거지만 삼형식은 그냥 목적어 하나짜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목적어 당연히 여러분 삼형식이니까 을을 들어가겠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얘가 여기로 온다는 건데 그러면 얘를 빼면 문장의 내용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바뀌거나 뭔가 추가가 더 되겠죠.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되느냐면 이 자리에 전치사라는 품사가 들어가게 돼요. 전치사 쓰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뭐뭐에게라고 해석했던 그 간접 목적어를 뒤에 가서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들어가게 돼요. 자, 왜 얘를 삼형식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문장 형식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렇게까지만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전치사 이후 이 구간을 우리는 전명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치사의 명사가 붙은 구라고 해서 전명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명구는 흔히 부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돼요.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 다 수식하는 거잖아요. 이 전명구가 전치사 뒤에 있는 이 간접 목적어 전명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문장을 수식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부사 취급해요. 근데 여러분 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문장의 형식에 영향이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예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전명구 이하 부사 역할하면 얘네들은 없는 애 취급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을까지 들어가는 이 목적어까지만 들어가는 걸로 보고 삼형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거. 그럼 어떤 전치사를 쓰면 돼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to라는 전치사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for이라는 전치사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of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자, to를 쓰는 동사. 자, 전치사 to를 쓰는 걸 결정하는 건 동사를 보고 결정해요. 동사를 보고. 자, 만약에 수요 동사가 give, send, show, tell, teach, lend, write 등등의 동사들이 쓰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는 전치사 to를 이용해요. 아래 예문 보면 he sent me a letter. 그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 여기 뭐뭐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아이가 들어갔고요. 여기 을로 해석할 수 있는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사형식이구나 알았는데 걔를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 여기 send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가 쓰였다. 그러면 우리 얘 to를 써서 바꾸는데 어떻게? he sent 쓰시고요. 간접 목적어를 쓰는 거 아닙니다. 직접 목적어 쓰셔야 돼요. a letter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목적을 써야 되는데 간접 목적 붙이려면 전치사 이용하셔야 돼요. to.
그 다음에 me 쓰시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된다. 아래 보시면 for를 쓰는 동사라고 나와 있어요. 전치사 for를 쓸지 결정하는 것도 역시 동사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러한 동사들 make, buy, cook, do, get, find 뭐 이런 동사를 써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외우라고 할 때 M, B, C 이렇게 앞에 따서 M, B, C, do, get, find는 for를 이용해서 문장 사명식으로 전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외우기 쉽게. to는 너무 많아서 그렇게 다 따서 외울 수 없고요. for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외우는 방식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외우는 게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make, buy, cook은 앞머리만 따서 MBC, 그 다음에 do, get, find는 for를 써서 사명식으로 전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예문 볼게요. My boyfriend bought me a bunch of flowers. 자, 나의 남자친구가 사준 거예요. bought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아이가 동사 뒤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a bunch of flower, 을을에 해당하는 아이가 에게 뒤에 붙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사형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꽃다발을 사다 주었다. 뭐 이렇게. 자, 얘도 사형식이지만 지금은 사명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my boyfriend bought까지 그대로 쓰시고요. 자, 이 뒤에 에게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을을에 해당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A bunch of flower 아이고 쓰시고요. 동사가 bought였으니까요. by의 과거형이잖아요. 여기다가 for 쓸 거예요. for 쓰시고 간접 목적어 me 넣어주시면 같은 내용이구나. 자, 밑에 of를 쓰는 동사 보고 판단할 건데요. 동사가 ask나 inquire, 묻다, 뭐 질문하다 이런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그때 사명식으로 바꿀 땐 전치사 of의 도움을 받자. 자, my teacher asked me a question. 나의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나에게 뭐를? 질문을.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신 거. 자, 여기 이렇게 에게라고 해석하는 거 동사 뒤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을을에 해당하는 아이가 에게 뒤에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인데 사명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근데 동사가 ask 쓰였으니까 여기 이렇게 my teacher asked까지는 그대로 쓰시고요. 직접 목적어 바로 쓰셔야 돼요. a question 쓰시고 of 전치사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me 이렇게 쓰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자, 우리가 꼭 사형식을 사명식으로만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반대로 사명식을 사형식으로도 전환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해 보셔야 하는 거죠, 우선. 자, 첫 번째 예문 볼게요. I would like to ask a favor of you. 자, 여기 나는 would like to ask까지가 동사예요, 여러분. would like to는 조동사이니까요. 조동사 뒤엔 당연히 동사 원형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동사 취급해 주셔야 돼요. 나는 묻고 싶다. 자, 요청하는 거 호의를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할 때 그 호의라는 명사잖아요. 그 너에게라는 간접 목적어가 이 뒤에 들어가는데 전치사. 그래서 나는 너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예요.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호의니까 도움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이렇게 전치사를 써서 사명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 사형식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똑같이 I would like to ask 쓰실 거고요. 사형식이니까 에게 먼저 나와야 되겠죠. you. 그 다음에 직목 a favor 쓰면 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밑에 She brought some donuts to his friends. 자, 그녀는 가지고 온 거예요. 뭐를? 도넛을. 그런데 여기 이렇게 누구에게 요렇게 또 his friends to 전치사 이용해서 썼네요. 자, 요렇게 사명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자, 바꿔 쓰실 수 있어요. She brought 쓰시고 사형식은 에게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간접 목적어 나오는 거니까 his friends 여기다 먼저 쓰시면 돼요. 아이고. his friends 쓴다고 내용이 이상하진 않지만 그녀의 친구들이라고 좀 주체를 맞추는 게 좋겠네요. 여기 his가 아니라 her이라고 볼게요, 여러분. her. 자, her friends.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쓰고 나면 을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 some donuts. 이렇게 쓰시면 사형식 구조. 뭐뭐에게 그 다음에 some donuts 뭐뭐를 이렇게 직접 목적어 나중에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밑에 I will get some sandwiches for you. 자, 나는 가져다 줄 거야. 샌드위치를 너에게 이렇게 너에게라는 내용을
for 전치사를 이용해서 붙여주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형식이고요. 이렇게 3형식으로 쓸 수 있지만 동사 뒤에 에게를 직접 넣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I will get 그 다음에 you 간접 목적어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 some sandwiches 쓰시면 되겠죠? 하면 동사 뒤에 에게, 을을 들어간 거니까 사용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3형식, 4형식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혹은 문제에서 이렇게 좀 오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 집어넣고 간접 목적어 쓴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really는 보여주었다 나에게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냥 되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 들어가고 그 전명구는 부사 역할하는 거예요. 근데 동사 뒤에 부사가 떡하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전치사를 쓸 게 아니라 그냥 안 쓰고 showed 뒤에 me 간접 목적어 쓰고 a picture 쓰셔야 나에게 사진을 이라고 알맞은 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밑에는 또 이렇게 I told a secret my best friend. 아까 본 예문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할 때는 동사 뒤에 에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간접 목적어가. 그런데 지금 이거 비밀에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비밀을이지. 이거 지금 을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 버렸어요. 동사 뒤에. 그 다음에 뭐뭐에게라고 해석할 아이를 이렇게 써버렸어.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싶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to 넣어줘야죠. 아니면 아예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I told 쓰고 뭐뭐에게 해당하는 my best friend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인 a secre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3형식으로 갔다가 4형식으로 갔다가 혹은 4형식으로 갔다가 3형식으로 갔다 할 때 막 전치사가 있다 없다 하다 보니까 위치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목적어가 먼저 와야 될지도 헷갈리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4형식은 에게가 먼저 오더라. 근데 그 에게를 빼고 원래 형태는 을을의 목적어가 진짜 제대로 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동사 뒤에 을을이 들어갔는데 에게를 또 넣어주고 싶으면 그때 전치사의 도움을 받자. to나 for이나 of 그 전치사를 정하는 건 바로 동사에 달렸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동사들은 to 전치사를 이용하고요. 뭐 make, buy, cook 두 개 find 저는 MBC 두 개 find라고 외우도록 하지만 어쨌든 그런 동사들은 for 전치사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sk나 inquire처럼 뭐 묻다 요렇게 동사의 의미를 갖는 그 동사들은 of의 전치사를 이용해서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하더라. 그래서 그런 전치사의 부분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수동태나 이런 부분까지 갔을 때 필요하거든요. 그 전치사가.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